저도 그걸 한번 당했거든요. 복마마를 사칭해가지고 저를 걸어놓고 누구가 범인인지 몰라. 언니 혹시 절대 돈 보내지 마 하고 연락이 왔는데 다른 사람 통장으로 돈을 넣은 거죠. 와, 진짜 무섭다. 가족의 목소리나 얼굴을 딴 범죄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우, 무서워. 특히 5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악마들인 거죠. 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복마마입니다. 이동통신 업계 1위 SK텔레콤 이제 해킹으로 인해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죠. 이걸로 복제폰을 만들어서 금융사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대응에 따르시고 수상한 문자나 전화는 절대 반응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피싱 수법들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아보니까 충격적인 수법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덩이 분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복마마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여러 사례부터 대비책까지 조사를 해봤으니까요. 보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피디님 지인이 최근에 이제 겪은 실제 사례인데요. 가해자가 핸드폰을 이제 해킹을 하고 지인이나 친척분들에게 가짜 링크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사자의 본명과 실제 번호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분의 자녀가 정말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자가 온다면 의심이 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저의 지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마침 이런 문자가 온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속아서 눌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즘은 청첩장, 부고장 등 각종 경조사, 알림을 링크로 보내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해당 청첩장 속 피싱 링크를 눌러서 핸드폰이 해지가 되고 동시에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막심한 피해를 보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분증을 사진으로 저장해 두는 거는 절대 피해 주세요. 불법 주차 딱지가 붙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QR코드 찍고 하는 거를 저는 좀 서툴러요. 이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QR로 접속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게 이제 보편화된 시대이기도 하고 또 전화를 해서 해결하는 게 귀찮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악용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과금 납부하라고 편함에 넣어놓는데요. 가짜. 근데 진짜 공과금이 그렇다고 하니까 되게 놀랍다. 야, 피싱이 진짜 대단하다. 다음,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와이파이 접속용 QR코드가 있다면 그런 것도 많이. 맞아. 그거는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일부러 와이파이 쓰려고 많이 찍으시잖아. 근데 그것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구분하기가 힘든 사례인데요. 매장 측에서 이제 준비해 놓은 안전한 QR코드 위로 교묘하게 코드 이미지만 바꿔서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걸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못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접속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신다면은 반드시 직원분한테 직접 비밀번호를 물어서 핸드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러면 되게 속을 것 같아. 대표님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서 이런 피싱이나 관련돼서 있어요. 저 예전에 아는 언니가 가까운 아주 친한 동생이 언니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돈을 받는 사람이 이 동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이라고 써 있었대요. 언니 내가 이 사람한테 갚을 돈이 있는데 언니가 대신 좀 그 사람한테 통장으로 넣어줘 이렇게 하니까 이 언니가 의심을 안 한 거예요. 얘가 맨날 돈이 없어서 빌리러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빚을 좀 갚을 게 있어서 나보고 대신 갚아달라고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생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통장으로 돈을 넣은 거죠. 90만 원을 넣었대요. 이게 90만 원이 다 큰 금액도 아니면 그러니까요.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애매한 금액이잖아요. 10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언니가 그 사람 통장으로 넣어준 거예요. 넣어주고 났더니 이제 그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내가 돈 빌려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로 전부 다 카톡이 갔다는 거야. 언니 혹시 절대 돈 보내지 마 하고 연락이 왔는데 이미 이 언니가 돈을 넣은 거야. 와, 진짜 무섭다.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공식 신고 통계에 따르면은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대출 빙자형 수법입니다. 요즘에 경기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누구랄 것도 없이 이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최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혹할 수밖에 없는 말로 이제 피해자를 유인을 한 후에 수수료나 이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출 빙자형의 피해액이 24년도 기준 무려 3천억이 넘어갔다고 하니까요.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모두가 힘든 상황이겠지만 복덩이 분들은 검증되지 않은 저금리 대출 전화라든지 전화도 많이 와요, 사실. 대출 빙자형 수법이 특히 5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저희 나이 또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더 조심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더욱 안타까운 게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날이 발전하는 AI 기술로 인해서 정말 이제 편리한 세상이 오기도 했지만 그만큼 무서운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가족의 이름으로 문자가 오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막 가족의 목소리나 얼굴을 딴 범죄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우, 무서워. 목소리 톤이나 말투는 물론 영상 속에 이제 얼굴까지 AI가 카피를 하기 때문에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정말 이제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사칭을 해가지고 확인 전화를 해볼 새도 없이 입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믿겨지시나요? 이게 정말 악마들인 거죠. 어린 자녀의 목소리로 저런 전화가 온다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냉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전화를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는데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마음은 누구나 이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최근에는 보면은 유명인들을 사칭해갖고 주식 리딩방 이런 데서도 저도 그걸 한번 당했거든요. 복마마를 사칭해가지고 저를 걸어놓고 주식 리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누구가 범인인지 몰라. 이게 지금 시대가 너무 무서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자,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도 이제 흔하게 사용되는 정부기관 사칭 수법입니다. 아니, 저거를 아직도 당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다들 그렇게 당한다고 하는데요. 건수로는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 대신에 더 교묘해진 방법으로 피해 금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자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들의 건당 피해액은 무려 평균 4,5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알고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낯설다고 느끼는 모든 수단의 연락은 일단 의심하고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그렇지만 복덩이 분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평생 혹은 오랜 시간을 쏟아부어서 모은 돈을 허망하게 날린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잖아요. 들려드린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90% 이상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정부기관은 전화로 조사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경찰인이 지금 질문에 당장 응해달라, 주민번호를 불러달라, 이럴 경우에는 모두 일단 끊으시고 112 혹은 1332에 확인 문의나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대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녹음을 통해서 증거 조작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불확실한 질문에 함부로 긍정의 대답을 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 두 번째, 어려우시겠지만 가족의 이름이나 목소리로 연락이 오더라도 일단은 침착하세요. 정말 아찔한 마음이겠지만 바로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범죄니까 더더욱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가족끼리 모임을 가질 때 우리들만 소통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구두로 정해두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킹을 통해서 알아낼 수 없도록 모바일이 아닌 실제 대화를 통해서 정하시는 게 요점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름이 있어요. 근데 얘를 약간 별명을 붙여주는 거지. 암호같이. 별명이 뭐니? 하고 물어봤을 때 피카츄라고 대답을 하면은 우리 아들인 거고, 아니면 보이스피싱인 거죠. 이렇게 좀 해두면 좋겠다. 대화로만. 절대 카톡이나 이런 데 남기지 말고 대화로만 해서. 피카츄는 쓰시면 안 돼요. 여기 공개됐으니까. 아, 네. 아, 그러네. 예, 그러면 이거는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출처가 이제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특히
특히 문자로 은행이나 카드사 또 택배 링크를 이런 식으로 보내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요.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유의하시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에게서 받는 링크도 이제는 확인을 꼭 먼저 해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QR코드는 스캔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간편할수록 언제나 의심 또 확인을 거쳐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조심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지인들도 함께 조심해야 하는 이런 피싱 수법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꼭 주변에 공유하시고 서로 막아주고 도와주는 그런 안전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복덩이들 안녕!